하루의 끝, 고요한 밤이 되면 우리 몸은 회복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단 한 스푼의 꿀이 그 회복을 더 빠르고 깊게 도와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달콤함이 아닙니다. 이 한 스푼에는 세포를 깨우고 면역을 높이며 깊은 잠으로 이끄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의 무덤에서 발견된 수천 년 된 꿀이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꿀이 얼마나 위대한 자연의 선물인지 말해줍니다. 벌들이 꽃 560만 송이를 오가며 만든 꿀 1크랩지. 이 안에는 단순한 당분만이 아닌 수십 가지 비타민, 미네랄, 엽산, 아세틸콜린까지 들어있어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꿀은 약이자 보약으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왔지요. 그렇다면 꿀을 어떻게 먹어야 이 좋은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그냥 먹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꿀과 찰떡궁합인 몇 가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는 2배, 3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꿀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5가지 음식, 더불어 진짜 꿀을 고르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나도 오늘부터 꿀 한 스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소중한 분들과 건강한 정보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에 꿀을 한 스푼 먹는 습관을 가지는 걸까요? 단순히 입이 심심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과학적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꿀 한 스푼을 섭취하면 간에서는 글리코겐이 천천히 생성되어 밤사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수면 중에도 뇌와 신체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무엇보다 꿀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은 인슐린의 분비를 유도해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고, 이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으로 이끌어줍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몸의 면역 체계는 빠르게 회복되고 만성 피로나 염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꿀을 자기 전에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숙면 시간과 회복력 지표에서 모두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꿀이 이미 단당 형태로 소화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속이 약하거나 밤에 위산 역류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께도 꿀은 부담 없이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지요. 이처럼 꿀 그 자체만으로도 몸에 다양한 유익을 주지만 이 꿀이 어떤 식품과 만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마치 좋은 친구를 만나 더 나은 사람이 되듯이 꿀도 찰떡궁합인 음식들과 만나면 보약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소개할 꿀의 단짝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미 익숙한 식품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따뜻한 밤을 만들어주는 우유입니다. 잠들기 전 꿀과 함께 가장 많이 추천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따뜻한 우유입니다. 사실 우유는 어릴 때부터 잠이 안 올 때 마시면 좋다고 알려져 왔지요. 그런데 그 이유에는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다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으로 바뀌며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해줍니다. 하지만 트립토판은 그냥 먹는다고 해서 쉽게 흡수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꿀 속의 천연 당분이 인슐린 분비를 도와 트립토판이 뇌로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말하자면 꿀이 트립토판의 길을 열어주는 문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2가지가 만나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는 천연 수면제가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우유에 꿀을 넣어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과 다음날의 기분 상태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깊은 잠에 드는 시간도 짧아졌고 자는 동안 깨어나는 횟수도 줄었다고 하죠. 무엇보다 이 조합은 위에도 부담이 적어 속이 약한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권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잠자기 전 따뜻한 꿀 우유 한 잔. 그 자체로 하루의 마무리가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꿀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관절과 혈액순환까지 도와주는 향긋한 재료가 등장합니다.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향신료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계피차 한 잔 마시면 몸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퍼지는 느낌,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피에 꿀을 더하면 단순한 온기 그 이상 건강을 위한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계피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시나말데하이드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관절염이나 만성염증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꿀 역시 항염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염증 수치를 낮추고 통증을 줄이는 데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 자주 뻣뻣해지거나 무릎, 어깨에 통증을 느끼는 중장년층에게 꿀과 계피 조합은 자연스러운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꿀과 계피를 함께 복용한 관절염 환자들 중 일부가 일주일 만에 통증이 감소하고 한 달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참가자가 호전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계피는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뇨를 걱정하는 분들에게도 꿀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계피는 종류에 따라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실론 시나몬처럼 쿠마린 함량이 낮은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한 숟가락, 그리고 계피가루 반 티스푼. 아침 공복에 마시면 몸이 가볍고 관절이 덜 아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겨울철 수족냉증이나 어깨 결림이 심한 분들께도 적극 추천하고 싶은 조합이지요. 그렇다면 꿀과 궁합이 좋은 다음 재료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달콤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품은 우리 몸의 호흡기를 지켜주는 자연의 약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계피가 몸의 말초 혈관을 따뜻하게 데워준다면 생강은 호흡기 깊숙한 곳까지 열을 전해주는 특별한 재료입니다. 꿀과 생강이 만나면 기침을 줄이고 기관지를 편안하게 해주며 면역력까지 끌어올려주는 그야말로 자연이 준 최고의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차가운 공기로 인해 수축된 기관지 근육을 이완시키고 묽은 가래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꿀은 이 과정에서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상처난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꿀에 재운 생강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목이 따갑거나 기침이 잦을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꿀, 생강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사이 식은 몸을 데워주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만약 조금 더 든든하게 드시고 싶다면 우유와 함께 꿀생강 라떼로 즐겨보셔도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 생강청 한 작은술, 그리고 약간의 계피가루까지 더하면 한 잔으로 몸을 속속들이 데울 수 있는 황금 조합이 됩니다. 실제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이 꿀 생강 라떼가 소개된 이후로 많은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건강음료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단, 열이 많은 체질이거나 감기 초기처럼 열감이 있는 경우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을 데우고 면역력을 높이는 꿀생강의 따뜻한 기운, 이제는 일상이 되어야 할 습관이 아닐까요?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꿀의 찰떡궁합 음식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채소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바로 무입니다. 겨울이 되면 식탁 위에 자주 오르는 채소가 있습니다. 달큰하고 아삭한 맛이 일품인 무지요.
그런데 이 무각꿀과 만나면 기관지와 폐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자연 보약으로 바뀝니다. 무는 기온이 떨어질수록 당분 함량이 높아지고 맛도 더욱 부드러워지며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무 특유의 매콤한 맛을 내는 시니그린 성분은 염증을 억제하고 가래를 묻게 만들어 배출을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감기로 인해 기침이 심하거나 목이 잦은 분들에게는 무와 꿀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껍질째 채 썬 무에 꿀을 자작하게 부어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에서 즙이 우러나와 꿀과 섞이면서 진한 무꿀청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따뜻한 물에 한 스푼씩 타서 마시면 기침과 가래가 줄어들고 숨 쉬는 것이 훨씬 편안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 껍질에는 비타민C가 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이 조합은 소화에도 좋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식욕이 없을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꿀의 부드러움이 무의 아린 맛을 감싸주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특히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 음료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추운 계절일수록 폐와 기관지는 더욱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 마실 수 있는 무꿀청은 꼭 챙겨야 할 겨울철 건강 습관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꿀의 찰떡궁합 재료는 조금 더 강한 인상을 가진 식재료입니다. 알싸한 향과 강력한 면역력 강화 효과로 잘 알려진 바로 마늘입니다. 무가 폐와 기관지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재료라면 마늘은 우리 몸 전체에 강한 활력을 불어넣는 힘을 지닌 식재료입니다. 특히 날이 차가워지고 감기나 피로가 반복될 때 꿀과 마늘의 조합은 면역력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늘 특유의 알싸한 향에는 강력한 항균 성분인 알리신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몸속의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마늘의 알리신은 꿀과 만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꿀의 풍부한 티아민과 결합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 성분은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피로가 쌓이면 맞는다는 마늘 주사에도 이 알리티아민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꿀과 마늘만 있으면 비슷한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생마늘을 깨끗이 씻어 김이 오른 찜기에 살짝 쪄서 매운맛을 줄인 다음 물기를 제거하고 꿀에 담아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꿀마늘이 완성됩니다. 하루에 5, 9쪽 정도만 꾸준히 섭취해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피로가 덜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늘 특유의 냄새나 자극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꿀과 함께라면 훨씬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거나 열이 많은 체질 또는 자주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드시기 전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꿀마늘을 만들고 남은 꿀은 요리나 차에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 속에도 마늘의 유효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꿀과 마늘은 따로 먹어도 좋지만 함께할 때 진정한 생활 속 면역력 보약이 됩니다. 몸을 깨우고 활력을 더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조합이 아닐까요? 이제 꿀과 함께할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지나쳤던 꿀의 진짜 얼굴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꿀이 정말 건강에 좋은 꿀인지, 또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꿀의 놀라운 효능들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꿀이 진짜 꿀인지 아닌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와 조합이라도 꿀 자체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꿀들 중에는 사양꿀이라 불리는 제품이 많습니다. 이것은 꿀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꿀로 외형은 비슷해 보여도 영양 성분이 훨씬 적고 자연에서 얻은 꽃의 효소나
미네랄이 거의 포함되지 않아 건강을 위한 꿀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몸에 해롭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이나 면역 효과를 제대로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진짜 꿀을 고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제품 라벨을 확인해 보세요. 천연 벌꿀 혹은 숙성 벌꿀로 표시되어 있는지, 또 원산지와 꿀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꿀은 온도가 낮아지면 결정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진짜 꿀이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반대로 결정이 전혀 생기지 않고 언제나 묽은 상태라면 오히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꿀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금속 숟가락보다는 나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은 꿀 속 성분과 반응하여 색과 맛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이 있다면 꿀을 살 때 탄소동위원소 비율이 23.5% 이하인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꽃에서 채취한 천연 꿀이라는 뜻이므로 조금 번거롭더라도 성분표를 꼼꼼히 보는 습관을 들이면 더 안전하게 좋은 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꿀 하나에도 세심한 선택이 필요한 이유는 그 꿀이 매일 밤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꿀과 함께하는 이 모든 습관을 어떻게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꿀은 단순한 달콤함을 넘어 몸을 회복시키고 면역을 높이며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꿀 한 스푼은 하루 동안 지친 세포에 깊은 휴식을 선물하고 다음 날을 더 가볍고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어줍니다. 여기에 우유, 계피, 생강, 무, 마늘 같은 익숙한 재료들이 더해지면 그 시너지는 배가 됩니다.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누구나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조합이라는 점에서 더욱 반가운 정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복잡한 약이나 특별한 식단이 아닌 매일의 식탁 위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자기 전 꿀 한 스푼,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재료들과의 조화. 이 작지만 따뜻한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에 작은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꿀의 효능을 모르고 계신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밤부터 꿀 한 스푼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 볼까요?